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광주 지역 최고의 핫플로 꼽히는 첨단지구에서마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처럼 권리금 없는 상가 임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꼽히는 첨단지구, 이른바 시리단길입니다. 밤이나 주말마다 20, 30대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지만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늘어갑니다. 월 매출이 6, 7천에 달해도 치솟은 인건비와 이자 비용 등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까지 더해지며 실제로 수중에 남는 돈은 더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여파가 계속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매출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식이나 이런 거 줄이고 급여 줄이고 요즘 들어보니까 자격 같은 거 있다고 하니까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도 그게 좀 대문이고 장사한 친구 다 죽었다. 유행에 민감한 20, 30대들이 주 고객층인 만큼 초기 막대한 투자 비용을 들이고도 3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때처럼 권리금 없는 상가 임대 매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던 상당수 상가들도 최근 들어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고 싶다는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돼요, 정말 되는 데들이. 그게 장난. 10군데면 한 군데 더 말고 2군데 운전치 한 7군데 봐야. 근데 신도시에 반짝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1분기 광주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5.2%로 지난 분기보다 증가한 가운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자영업 경기와 함께 상가 경기도 갈수록 더 침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여야 정치권이 총출동합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의원 등 100명이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체 의원이 광주를 찾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기념식 당일 국민통합 관련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17일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80여 명이 40여 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5.18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죄가 안 되므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일선 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고 현재까지 모두 86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변경됐습니다.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5.18 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강 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려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내일 오전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심사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두 단체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정을 근거로 고소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5.18 교육관 위탁운영기관 공모에 지원한 이들 단체를 상대로 심사한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해체 위기를 딛고 전국대회 준우승까지 이뤄낸 부산중앙고 실화영화 리바운드가 개봉 이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영화의 실제 주인공 강양현 감독은 부산중앙고에 이어 또 다른 모교인 조선대에서 제2의 리바운드를 쓰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대학농구 1부 리그 가운데 유일한 지역팀인 조선대학교 농구부. 지난 2019년 이후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해 리그 최약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의 승리가 절실한 조선대 농구부에 최근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해체 위기를 딛고 준우승까지 이뤄낸 강양현 감독의 부산중앙고 시절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강 감독이 이끌고 있는 조선대 농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만큼 또 힘든 상황, 힘든 환경에서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보게 됐고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감정들이 되게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8명뿐이라 선수 기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예전과 달리 올해 1학년 선수 9명이 충원돼 가용 인원이 늘어난 것도 호재 중 하나입니다. 네, 여기 와서 기회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게임 뛰면서 실력도 더 늘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선택한 것 같아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로 화제의 중심이 된 강양현 감독은 조선대판 리바운드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멘탈만 좀 잘 잡아준다면 지금 우리 조선대학 선수들이 훨씬 낫거든요. 실력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제2의 리바운드가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기적의 주인공 강양현 감독이 이끄는 조선대 농구부가 또 다른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여수의 한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마감재 붕괴 사고는 부실 시공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여수경찰서는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천장 마감재인 석고보드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점으로 미뤄 부실 시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도 조사위원회를 꾸려 학교 측에 마감재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공사가 적절했는지와 안전점검 A등급을 받은 경위에 대해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난 12일 여수시 문수동 한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에서 천장 마감재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수업 중이던 교사 1명과 학생 13명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광양 해상에서 대형 선박 2척이 충돌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젯밤 11시 40분쯤 광양항 묘박지 해상에서 600톤급 급유선과 1600톤급 부선이 충돌해 선박 일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나 해상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야간 항해 도중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자매 결혼 도시인 일본 이즈미시 방문단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서 국가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일본 시이노키 시니치 이즈미 시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서 전통복 공연을 선보이고 자매 도시 간 우위를 다졌습니다. 세계적인 흙두루미 월동지로 알려진 이즈미시는 2009년 순천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으며 흙두루미 폐사의 주요 원인이 전봇대라는 사실을 조언해주는 등 생태도시 순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꾸준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549명, 613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1,1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6일보다 200명 넘게 증가한 수치로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 수는 엿새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답보 상태에 빠진 옛 신양파크 호텔을 생태정원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민관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생태체험문화공간 보타닉 가든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설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실행 용역을 거쳐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등산 자락에 있는 신양파크 호텔은 지난 2019년 휴업 이후 공동주택 건축이 추진됐지만 민관정위의 난개발 방지 결론으로 광주시가 해당 부지를 36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제주에서 열린 호남 향후회에서 고향 발전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제주 시민복지타운에서 열린 호남 향후회에 참석해 미래 전남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후원자인 향후들과 더 긴밀히 소통해 전남 발전의 토대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나와 전남과의 적극적인 상생 협력과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광주 전남 지역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곡성 28도, 화순 27도 등으로 22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한낮 기온이 더 오르면서 최고 32도를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2,600억 원을 투입해 의료특화 산업단지 조성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북구 월출동 일원 46만 2천 제곱미터에
의료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9년까지 산단이 조성되면 향후 광주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의료를 융합한 선도기업 등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입차 명의를 몰래 바꿔 팔아넘긴 40대 남성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9년 광주의 한 중고차 매장에서 차주의 동의 없이 인감을 찍어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위조하고 3,900만 원의 차량을 판 혐의로 기소된 40살 손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고차 매매상 55살 양모 씨에 대해선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